하루 8잔 물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오해가 많은 주제입니다. 먼저 왜 물이 중요한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물입니다. 혈액이 돌고 노폐물이 신장에서 걸러지고 체온이 조절되고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일이 전부 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몸의 수분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 부족해도 젊을 때보다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둘째, 갈증을 덜 느낍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목이 마를 때 드시는 방식으로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가기 번거로워서 일부러 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밤에 깰까 봐, 외출할 때 불편할까 봐 참으십니다. 그러다 탈수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많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제한해야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늘리시면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나머지가 안전합니다. 첫째, 신부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심장이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많이 드시면 몸에 수분이 고입니다. 다리가 붓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있으시면 하루 마시는 양을 정해두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 양은 담당 의사가 정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입니다. 신장이 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쌓입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수분 제한이 엄격합니다. 셋째, 간경화가 있으신 분입니다.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는 경우 수분과 염분을 제한합니다. 넷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물을 빼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면 약을 쓰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드시면 탈수와 전해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특정 약을 드시면서 나트륨이 낮게 나온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부 이뇨제와 항우울제는 혈액의 나트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많이 드시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신호가 있으면 물을 늘리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세요.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 누우면 숨이 차다. 체중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오늘의 나머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해준 양이 우선입니다.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먼저 하루 8잔이라는 숫자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숫자는 오래전 권고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권고에는 중요한 단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한 수분의 상당 부분은 음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는 빠지고 숫자만 남아 퍼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만 마셔서 수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밥과 국, 과일, 채소에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식사에는 국과 찌개가 있어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수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의 양만 따지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인의 하루 총 수분 필요량은 대략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음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마시는 것으로는 대략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컵으로 치면 6잔에서 8잔 정도입니다. 다만 이건 평균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집이 크신 분은 더 필요하고 작으신 분은 덜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날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훨씬 실용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 색깔입니다. 옅은 노란색, 맑은 레몬색 정도면 적당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부족한 것입니다. 거의 투명하다면 조금 많이 드시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군을 드시면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 되니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도 색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변 횟수입니다. 낮 동안 4번에서 7번 정도면 대개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이 진한 것은 정상입니다. 밤새 물을 안 드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몸의 신호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다, 소변이 진하다, 변이 딱딱하다, 일어설 때 어지럽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양보다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낮에는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에 생각나서 몰아 드십니다. 이건 두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몸이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둘째, 저녁에 몰아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십니다. 6화에서 말씀드린 수면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낮에. 구체적인 하루 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밤새 일은 수분을 채우는 것이라 이 한 잔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오후 중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후로 한두 잔, 그리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6에서 7잔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세요. 식탁이나 텔레비전 옆에 물병과 컵을 놓아두시면 훨씬 자주 드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둘째, 하루치를 병에 담아두세요. 1리터짜리 병에 담아두고 저녁까지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얼마나 드셨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무언가와 묶으세요. 약 드실 때, 화장실 다녀오신 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붙이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어르신께는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밖에 나가실 때 작은 물병을 챙기세요. 화장실 걱정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탈수로 어지러워 넘어지시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6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물 양보다 다른 원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 대신 드시는 것들입니다. 물이 밍밍해서 안 드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와 녹차입니다. 카페인에는 소변을 늘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신 만큼 그대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알려진 것만큼 심하게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면
수분 섭취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입니다. 오후 늦게 드시면 잠을 방해합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술은 확실히 수분을 뺍니다. 소변을 늘리는 작용이 강해서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 것이 그 때문입니다. 술은 수분 섭취로 세지 마십시오. 다음은 단 음료입니다. 주스, 탄산음료, 이온음료, 그리고 믹스커피. 수분은 들어오지만 당이 함께 들어옵니다. 2화에서 말씀드린 혈당 문제와 3화의 중성지방 문제가 여기에 걸립니다. 특히 이온음료를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땀을 많이 흘리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마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물입니다. 밍밍해서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메밀차, 루이보스차.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어서 물처럼 드셔도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겨울에 마시기 좋습니다. 물에 레몬이나 오이를 얇게 썰어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처럼 소변을 늘리는 성질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홍삼이나 즙 형태의 제품을 물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신데 9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시는 약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입니다. 수분은 확실히 들어옵니다. 다만 1화에서 말씀드린 나트륨이 함께 들어옵니다. 국물로 수분을 채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5번째는 반대쪽 이야기입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물을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나트륨이 일정한 농도로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이 농도가 묽어집니다. 이것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묽어지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부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기운이 없고 심해지면 정신이 흐려지고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낯익으실 수 있습니다. 8화에서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인지 저하와 겹칩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갑자기 멍해지셔서 검사해보면 나트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위험에 해당될까요? 첫째, 건강에 좋다며 하루에 3리터 이상 억지로 드시는 분입니다. 둘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셋째, 일부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입니다. 다섯째, 심한 저염식을 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1화에서 나트륨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짜게 먹는 것을 줄이시라는 뜻이지 소금을 전혀 안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저염과 과도한 물이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늘리실 때도 서서히 그리고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1시간에 1리터씩 드시는 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반대로 탈수가 위험한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 특히 밭일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입니다. 어르신은 갈증을 덜 느끼셔서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더운 날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두고 드세요. 그리고 열사병 신호를 기억하세요. 땀이 안 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정신이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니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겨울에도 탈수가 옵니다. 춥다고 물을 덜 드시고 실내 난방으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같은 양을 드셔야 합니다. 설사나 구토, 열이 있을 때도 수분이 빠르게 빠집니다. 이럴 때는 물만 드시지 마시고
전해질이 든 것을 함께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6번째는 상황에 따른 조정입니다. 먼저 요로 결석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결석은 재발이 잦은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은 오히려 평균보다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권장량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요로 감염이 잦으신 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을 참지 않으시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은 변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7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질과 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안 드시면 오히려 막힙니다. 다음은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고 삼키면 약이 식도에 붙어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 중 일부는 많은 물과 함께 드시고 드신 뒤 30분 정도 눕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설명서에 적힌 방법을 지켜주세요. 다음은 운동하실 때입니다. 5화에서 말씀드린 운동을 하실 때는 전후로 물을 드세요. 1시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이라면 물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목욕과 사우나입니다.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특히 어르신은 사우나 뒤 어지럼과 낙상 위험이 있으니 들어가시기 전과 나오신 뒤에 물을 드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음은 겨울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증이 없어도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로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은 외출과 여행입니다. 화장실 걱정으로 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출발 전에 드시고 이동 중에는 조금씩 드시는 방식으로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시는 습관을 권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뒤가 좋습니다. 며칠 사이에 2kg 이상 늘었다면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반대로 갑자기 줄었다면 탈수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 하나가 물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간단한 도구입니다. 특히 신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물을 늘리시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신부전, 신장질환, 간경화,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정한 양이 우선입니다. 둘, 하루 8잔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음식으로 3분의 1이 들어오고 마시는 것은 6에서 8잔 정도면 됩니다. 셋, 숫자보다 소변색을 보세요. 옅은 레몬색이면 적당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부족한 것입니다. 넷, 조금씩 자주 낮에 드시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줄이세요. 다섯, 술은 수분으로 세지 마시고 단 음료로 채우지 마세요. 여섯,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억지로 3리터씩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잃은 수분을 채우는 한 잔이고 머리맡에 컵을 두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보이면 마시고 안 보이면 잊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0편에 걸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릎, 근육, 잠, 소화, 기억, 영양제, 그리고 물을 다뤘습니다. 10편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매번 6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만 고르시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를 오래 하시는 것이 6가지를 사흘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물의 양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다리가 붓거나 누우면 숨이 차거나
며칠 사이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물을 늘리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